국방과 안보 이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송영선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의 방문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을 미화를 하고 전쟁으로 혹은 분쟁으로 다툼으로 갈등으로 이르지 않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내지는 전략이 외교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외교에는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행동으로 이번 외교를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자유주의의 국제연대를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후에도 이번에 그걸 몸소 실천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우리가 전쟁 중에 국가에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같이 수호하는 국가로서 그 아픔을 함께 해주고 싶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고 젤린스키에게 많은 용기를 북돋워 주고 왔습니다. 사실 젤린스키 얼굴을 보면은 나토 정상회담 할 동안 정상회의 할 동안 젤린스키는 바이든하고 눈빛을 한 번도 안 맞췄습니다.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못내 섭섭했습니다. 스웨덴도 끼워주고 그 기회주의자 에르도안한테 떡을 2개씩이나 주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EU 가입하겠다고 얘기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가입시켜주는데 왜 우크라이나는 30년 동안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부터 줄곧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까지 다 미국이 시킨 대로 러시아가 시킨 대로 영국이 시킨 대로 핵무기까지 다 포기했는데도 우리는 EU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느냐,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느냐. 이번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안 해주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라. 더 나아가서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전쟁을 끝내면 그때 나토 가입하라는 참 젤린스키로서는 피눈물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바르샤바 대학의 연설을 끝내고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한 우크라이나 방문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27시간, 14시간 날아가고 13시간 걸려가 다시 날아오고 가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머문 시간은 1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무박 3일에 외교를 했다는 겁니다. 자, 육체적으로 엄청 힘드신 그 외교 일정을 밟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에서는 또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고 싶으냐? 그럼 러시아가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적대국이 아니고 우리의 동맹국입니까? 중국을 방문해서 큰 산이라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언덕이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드 3원칙이 나왔어요. 3금. 3개는 해서 안 되고 1한, 하나는 한정하겠다, 제한하겠다라는 원칙이 나왔어요. 미리 식겁을 먹고 우리 내에서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 중국의 공식적인 문서에도 봐도 그걸 양국 간에 앉아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다든가 외무부 장관, 상호 외무부 장관 간에 그걸 공식적인 서한으로 서명을 했다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장관도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줄의 즐겁을 먹고.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마라. 사드 배치하지 마라. 미리 겁을 먹고
그게 중국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중국에 잘 보이는 것이다. 그 결과가 뭡니까? 중국하고 동맹국이 됐어요? 중국하고 동맹국 되면 안 되죠. 러시아하고도 동맹국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러시아하고도 사이좋게 남아있는 게 뭐 우리가 석유를 수입한다든가 역시 그들도 아시아에 걸쳐있는 국가입니다. 유라시아 국가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미국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나라고 더구나 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국과도 훨씬 더 가까운 나라니까 러시아의 코털 건드리가 좋을 거는 없지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나라가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요. 중국을 2번씩이나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우리가 한국 돌아가서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사드 포기하라고. 떼찌 나쁜 놈들. 왜 중국 허락도 없이 한국에다 사드 배치하는지 내가 가서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놓겠다. 물론 그 정확한 버르장머리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그게 누굽니까? 인천시장 했던 5선을 했던 야당의 5선 국회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한 얘기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남의 나라 가서 우리나라에 국회를 가서 설득을 하겠다.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사드 포기하라고. 이런 미친 짓이 어딨냐고요. 그뿐 아닙니다. 그건 국회의원 수준에서 그렇다 칩시다. 야당의 당대표로 그렇다 칩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국민 세금을 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북한 대북 제재 좀 풀어주세요. 북한에 대한 제재만 풀어주면은 쟤들이 미사일 발사도 안 할 거고 핵무기도 사용 안 할 겁니다. 웃기고 있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바로 한반도로 전쟁을 끌어들일 생각이냐? 우리가 우크라이나 방문하기 때문에 한반도로 전쟁을 끌어들여요? 그 논리는 만날 그 소리잖아요. 대북 제재하니까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 우리를 쏜다. 천만만만의 말씀. 이미 북한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김여정이가 다시 얘기했잖아. 김정은의 허락을 맡아서. 너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 왜 대답이 없어?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노래를 부르는 우리 민족들이라고 찬양을 하던 친구들이 김여정이한테 한 방에 딱 간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란 용어도 쓰지 마라. 너들하고는 더 이상 상종 안 한다. 미국하고만 같이 일 해결하겠다. 핵 문제, 너는 카운터파트도 아니야. 어디나 쓰고 있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건 너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야. 우리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든 안 하든 그럼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방문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방문 안 하면 러시아가 바로 평화협정을 들어갑니까? 뭐 요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 눈에 지금 한국이 들어와요? 아니 핑계야 우리를 끌어들여 쓰겠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은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적인 연대에서 우리가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되듯이 나라도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73년 전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른다는 그 지금 돌아가신 미군들 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참전국 병사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라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하라 할 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들어보도 못한 국가라는 이름도 들어본지 못한 나라라는 겁니까? 속된 말로 와서 개죽음 당하는 거나 다름없는데도 평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죽기 1초 직전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죽다 사는 거예요. 죽기 1초 직전 초토화가 된 지도에서 없어질 뻔한 나라를 미국의 진두지휘하에 유엔군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 세금 쓰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셈, 뭐 아셈뿐 아니죠. 별의별 세계 모든 G20,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어퍼레이션, 별의별 모임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뭐 하라고? 김정은이 살려주라고 호소를 하면서 다닌 그런 외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 물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다른 쪽의 의원들도 있고 목소리들도 있지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목소리들이 지금 러시아를 우리의 적국으로 만들 것인가? 그럼 러시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러시아가 우리 동맹국입니까? 아니 물론 우방국으로 남으면 좋지. 근데 우리가 러시아 보고 우리가 중국과 지금 불가피하게 대중 아시아 퍼시픽 이번 나토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아시아 퍼시픽 아태 지역의 국가들이 핵심 국가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들이 손을 잡고 반중 노선에 연대를 하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나토와 함께 약속을 했는데 그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지금 러시아인데 번지수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럼 러시아의 동맹국으로 남아야 돼요? 끊임없이 딴지만 걸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이 하는 얘기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대통령에게 외교를 잘했다고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만큼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 것인가? 한반도에 다시 전쟁을 끌어들일 것인가? 한반도를 전쟁 한가운데를 끌고 갈 것인가? 그 지금 뭐가 갑자기 생각도 나는지 알아요? 한미연합부 부사령관을 했다는 분이 지금 국회의원 하면서 국방위 간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미일 군사훈련을 같이 하면은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인대. 이분은 미일 안보동맹이라는 것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한국전쟁 때 어떻게 해서 이 유엔군이 전쟁을 치를 수 있었는지, 누구의 무기 지원에 의해서, 물론 유엔군이 시킨 거지만, 그리고 왜 미일 안보동맹을 맺은 것인지, 그리고 미일 안보동맹의 진짜 역할이 무엇이고, 오키나와에 있는 8개의 후방기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바로 한미연합 사령부가 해야 될,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부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랐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주권도 없는 나라예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같이 군사하면 전쟁 나면 자위대가 무조건 군함을 끌고 오고 자위대 항공기가 한반도에 우리 허락도 없이 그냥 막 날라 들어와요. 대한민국은 영토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대통령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초등학생도 알 주권이라는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네.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 우크라이나의 방문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도 책임게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왜냐하면 전후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건 뭐 지금 당장 건설이라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병원을 짓는다든가, 이거 하여튼 무조건 이런 일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잘하는 데가 없어요.
전후복구에 지금 들어야 될, 전후복구 사업에 지금 소요될 예산이 약 2천억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2천억 정도. 2천억? 2천조. 2천조. 2천조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2천조입니까? 2천조입니다. 최대 2천조에 달하는. 이것도 선점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꼭 경제적인 이득만 바라보고 계산하고 우리 대통령이 가신 건 아니라고요. 믿으세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힘을 내지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을 그대들의 학생들의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을 넣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드니프리 강의 기적을 한국이 도와주겠다. 이제 한국이 그대들의 젖줄인 드니프리 강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대통령이 가서 약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권 회복에 힘이 돼줘서 감사하다. 그보다 더 큰 찬사가 없죠.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없죠. 격려를 준 건 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욕하고 대립한다 손치더라도 나라의 수장이 외국을 가서 외교를 해서 제대로 국가의 위신을 그리고 위상을 제고하고 위신을 세우고 국제적인 덕망을 얻고 오면은 최소한 객관적인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